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별다른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또 준비를 해 보았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또 많은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무슨 내용이냐? 21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4년간 발의된 법안이 25,849건인데 또 불구하고도 거의 국회 법안 내용이 다 대부분 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고 아무것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큰 정당 두 곳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정치적 색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내용에서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냐 이렇게도 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동의 진행 청원권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폐기건도 어마무지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폐기도 어떻게 표기가 되어져 있냐면요. 동의 만료 폐기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우리 거 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이 내용도 보게 되면 임기 만료 폐기로 나와져 있습니다. 임기 만료 폐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청원회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저번에 영상 하루 정도 못 올렸죠.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준비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회 누가 되든 간에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리고 우리 외의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청원 처리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을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보았던 이 5만 명 동의 절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100명이 찬성이 되어야 이제 7일 이내에 검토가 됩니다. 웬만하면 7일 이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일주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상정이 된 뒤부터 5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원 접수와 소관위를 거쳐서 채택과 폐기 정도로 가는데 채택이 되면 본 회의로 이제 의결 찬성 여부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뭐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내용에서 보게 되면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천원이라고 해서 저번 내용하고는 좀 많은 수정을 거쳤고 그리고 내용을 대폭 많이 요약 내용으로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 내용에 있는 제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의 취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참조부터 7참조까지 되어져 있죠. 1참조 조세 가이드라인이 부족을 하다. 납세 의무 입증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과세 방식이 동의할 수 없다. 유권 해석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하고 가능성이 높기에 성실 납세자도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 납세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세 환경이며 불성실 납세자가 속출할 것이며 납득할 수 없는 조세 행정으로 높은 사회적 소송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저는 이 1번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서 이번 내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투스 폐지 코인은 다른 분류가세 도입 때까지는 과세 유예가 필요하고 금투세 세금 공제 대상이 코인 분야의 불이익 또는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전까지는 과세 유예가 필요하고 투자자 자유권 침해와 5대 거래소의 닥사는 민간 이익 단체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세 시스템 서비스 구축되기 전 때까지는 과세 유예가 필요하며 그리고 가상자산 투기성 투자 취약 및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유도 및 장기적 투자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본 내용, 이 취지에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의 좀 더 세부 사항을 이렇게 좀 적어 보았는데요. 1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코인에서 파생되는 수익 납세 명목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를 동의할 수 없다. 현행 코인 과세 기준을 보면 모든 납세 신고, 증명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JTBC에서도 나는 이벤트 코인에 참여를 했는데 내 원금이 500인데 회전율로 해가지고 곱하기 30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7천만 원을 내라는 그런 마법 같은 계산법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가 이번 내용 올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모든 절차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개정하여 자동으로 납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필수 및 국민들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가상자산의 단순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를 하는데 생태계 운영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항목과 과세 명목으로 과도한 납세율을 설정되어져 있다. 코인 활동별 과세 명목을 달리하려면 과세 명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가 필요하며 그리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명목과 과세 기준, 과세 방식을 제시가 필요하다. 해외 거래소도 이탈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을 경우에는 대거 이탈 및 2차 사기 피해와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해외 거래소로 갔어요. 우리 국민에 있는 건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에 있는 재산적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2차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해외 거래소 옮겼다가 갑자기 출금을 안 해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좀 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하든 말든 좀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적인 시스템 부족이다. 취득원가 상장 방안 미비와 과세 당국은 연말 정가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상장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 손실인데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이벤트 코인을 받았어. 인데 그럼에도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의 그런 답변들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갔었을 경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권 해석에 따른 문제를 보게 되면 조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권 해석에 따라 각 지방 세부서의 해석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최근에도 강남에 리츠 사건이 있었죠. 그 리츠 사건에서도 어땠습니까?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냥 기존에 있었던 나는 세금을 그렇게 냈었는데 갑작스럽게 유권 해석이 달라지면서 세금 내라는 으로 인해서 갑자기 문제가 커졌죠. 근데 그게 결국에 이제 다시 본청으로 올려서 그 친구는 엄청나게 혼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잘 먹힐 거냐 안 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비용도 증가할 거고 시간도 많이 뺏기겠죠. 억울한 성실 납세자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요. 갈등 문제로 인한 세무공무원 폭행 건수 증가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면밀히 따지면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는데 내 감정 그러니까 내가 당장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의 감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폭발을 하겠죠. 싸움이 분쟁이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금투세 관련 내용인데요. 자, 이 코인 적용 시 적합한 한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고요. 부작용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생태계 발전에 맞게 분류과세를 하고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세 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조세 방향성을 확립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되기 전 때까지는 과세 유예가 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금 공제 대상 후순위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따로 분류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식에서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상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요. 짧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도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했던 금액 추이에서
초과했던 금액 추이에서 국내 주식이 있고 해외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먼저 채운 뒤에 국내 주식에 있는 그로스업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금에 따른 보다 이제 납세자 부분의 중심으로 우선 중심으로 맞춰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투세로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통합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 다 합쳐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 후순위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자, 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관련 법률안은 작년 7월 달인가 8월 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탈세, 뭐 이런 내용들 위주, 그리고 거울에서 뭐 모니터링, 이런 거 내용이 거의 다 많이 들어가져 있긴 하는데, 투자자 관련된 보호장치에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거래소 운영 문제점 발견, 손실이 발생을 했었을 때 배상금에 있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또 넣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참조를 보게 되면, 거래소가 투자자 암호화폐 입출금 임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요. 자, 거래소를 해외 거래소에다가 보내요. 근데 100만 원 정도로 잡아놨죠. 그러면 그 100만 원 정도로 잡아두면 안 되죠. 엄밀히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걔네들이 불편하니까, 시스템에 따른 제도와 모니터링을 잘 솎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왜 그걸 투자자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서비스로 인해서 거래소 측에서 개인정보 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2차 개인정보 피해가 만약에 들어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피곤하니까 안 해놓고 그냥 불편하게 써라,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에서 이동을 할 때도 쪼개서 보냈을 때 수수료 부분도 지네들이 뭐 그걸 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은 닥사 내용인데, 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 심사 및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리고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은 이 내용에도 없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안 내용에도 없어요.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고, 민간 협의체 닥사의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확보와 개선 후 과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신고, 증빙, 증명 모두 다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해줄 수 있는 세무사도 적고요. 개체수도 적고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적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5천만 원 공제 있단 소리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5천만 원 공제 안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피해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절속된 말도 안 되게 법률적 부분에 따른 검토도 매우 부실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100만 원만 벌어도 인적공제로 다 제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올바른 법률안인데 거기에서 칭송하고 칭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법안 개정을 해서 자동으로 납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주식하고 나머지 쪽은 다 잘 되어져 있어요. 연말정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잘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안 되어져 있으면 행정비용 축소와 갈등은, 그리고 형사사건 증가가 분명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세무공무원일까요? 아니죠.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의 팬심이 많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 분들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색깔 전혀 없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저는 지지를 하는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는데 왜 주식과 왜 코인은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왜? 가뜩이나 자, 올해 지나면 이제 내년부터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투기성에만 목적이 될까요? 더 안 되겠죠. 올해 안에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데 당연히 단타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단타하려고 하는 습관적인 추이가 계속해서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 그런 습관적을 조금 더 줄이고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장기 보유에 따른 그런 공제성을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세금 인센티브와 그리고 거래소에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걸로 인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하는 습관이 많이 길들어지면 이거 잘 못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도 그거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내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좀 공감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